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97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반주에 맞춰 1절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88만 청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이범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청주 곳곳이 가을빛으로 물들고 찬 공기가 옷깃을 여미게 하는 계절입니다. 맑고 선선한 날씨 속에서 다시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반갑습니다. 최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는 디지털 행정의 불안전성과 시민 불편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습니다. 청주시도 이를 교훈 삼아 디지털 행정 자료의 안전한 보관과 체계적인 백업 시스템 구축 등에 대해 더욱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가을 장마로 벼의 병해충 피해가 확산되며 수확을 앞둔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신속한 피해 주사와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 마련에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가을의 중심에서 열리고 있는 청주 공예 비엔날레가 문화재주창 곳곳에서 예술의 숨결을 전하고 있습니다. 문화가 시민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소중한 시간인 만큼 행사 마무리까지 꼼꼼하게 살피며 완성도 높은 운영을 기대를 합니다. 아울러 서울 잠실에서 청주공항까지 1시간대 연결이 가능한 중부권 광역급행철도 노선은 지역 균형 발전은 물론 청주공항의 접근성과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전략적 교통망입니다. 청주시가 중부권 교통축의 주요 연결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광역철도 조기 착공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행정적 뒷받침과 선제적 대응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과 주요 안건들이 논의됩니다. 시민의 눈높이에서 안건을 살피고 청주의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크고 찬바람에 계절이 빠르게 깊어갑니다. 시민 여러분 모든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가정마다 따뜻한 온기와 풍요로운 결실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회 개의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섭 도시국장님께서는 관내 출장으로 박관석 상수사업본부장님께서는 개인 사정으로 금일 참석지 못한다는 사전 양해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정혜찬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지난 10월 17일 송병호 의원 등 14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10월 20일 집회 공고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제97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이 제의되었으며 의원 발의 의안으로는 청주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과 청주시 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13건, 청주시 의회 서류 제출 요구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집행기관 제출 의안으로는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8건, 북문 119 안전센터 재건축을 위한 연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등 동의안 18건, 2026년도 청주시정연구원 출연 계획안 등 계획안 12건, 청주시 우암지구 노후주거지 정비 지원사업 계획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 1건, 이상 모두 55건이 접수되어 이 중 53건을 상임위원회로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해드렸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2025 충청북도 특화경관 조성사업 공모 신청 등 15건이 접수되어 상임위원회로 송부해드렸습니다. 세부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보고사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신 4분의 의원님들께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은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가경동 복대이동 지역구의 김은숙 의원입니다. 김영기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범석 시장님을 비롯한 청주시 공직자 여러분과 청주 시민 여러분의 일상이 새로운 도약과 더 큰 행복으로 이어지길 기원합니다. 청주시 흥덕구 비아동에 위치한 약 17만 평방미터 규모의 강서 예비군 훈련장이 국방부에 의해 용도가 폐기된 지 8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충북도 교육청에서 청소년 스포츠 테마파크 조성, AI 영재고등학교 설립 의지를 밝힌 바 있으나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전무합니다. 청주시 의회에서도 5분 발언 및 각종 정책 지원을 통해 활용 방안 및 계획 수립을 강하게 주장하였으나 아직 제대로 된 활용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2017년 해당 부지를 용도 폐기하고 토양 정화를 완료한 후 2023년 청주시와의 매각 협의를 위한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해당 공문이 시장 보고 단계에서 누락되었습니다. 이후 시장께서는 국방부와의 협의를 통해 해당 부지 매입을 추진하겠으며 민자사업 등 다양한 방안을 염두에 두고 활용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준비하며 관련 자료를 요구하고자 하였으나 현재까지 해당 부지에 대한 기본적인 활용 계획도 수립되어 있지 않아 담당 부서조차 명확히 알 수 없어 자료 요구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옛 강서 예비군 훈련장은 충북의 중심 도시인 청주의 관문으로 서부권의 핵심 거점 지역입니다. 이곳은 청주 시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와 지역 문화산업 발전을 위해 대형 뮤지컬, 콘서트, 국제 공연 등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수용할 수 있는 전문 공연시설로 전환하기에 최적의 입지라 판단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옛 강서 예비군 훈련장이 문화 향유권의 재생과 공공가치의 회복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낡은 군시설을 뮤지컬 및 복합문화공연 아레나 건립부지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아레나는 스탠드 등을 설치하여 중앙을 볼 수 있게 해 놓은 공연장으로 무대 사각이 없으며 음향 또한 선명하고 웅장하게 전달되는 형태의 공연시설입니다. 일반 공연장보다 훨씬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어 여러 장르가 결합하는 대규모 공연 유치가 가능합니다. 둘째, 공공, 민간 협력 투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모델로의 전환입니다. 아레나형 공연장은 음향과 무대 연출을 최적의 상태로 구현하기 위해 전문적인 기술력과 운영 노하우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전시관, 식당, 쇼핑몰 등으로 구성된 복합 엔터테인먼트 공간으로 안정적인 운영과 수익 창출을 위해서는 전문 민간 협력 투자자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세종, 대전 등 인근 도시와의 연계는 물론 청주 공항 국제선 활성화와 결합해 K-팝 공연과 국제 e스포츠 대회 등 체류형 관광 콘텐츠를 확장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선도하는 새로운 성장 모델을 구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버려진 땅이 아닌 청주 시민이 주체가 되는 문화중심 도시로의 전환입니다. 청주시는 2025년 9월 대한민국 기초자치단체 브랜드 평판 빅데이터 분석 결과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브랜드 가치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조사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으며 도시의 브랜드 위상을 꾸준히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제 100만 자족 도시, 글로벌 명품 도시라는 버전에 걸맞은 품격 있는 문화생활과 수준 높은 문화 향유권을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옛 강서 예비군 훈련장은 본래의 역할을 다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 빈자리는 청주 시민의 문화 접근성과 자긍심을 높이고 충북 문화산업 허브로서의 위상을 강화하여 지속 가능한 문화산업 발전의 기틀을 조성하는 데 더 새롭게 활용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옛 강서 예비군 훈련장이 선거철 공약으로만 소비되는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문화산업 도시 청주로 도약하는 상징적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청주시의 전략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수립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완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위원회 이완복 의원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꿀잼도시 청주 구현을 위해 분골쇄신하시는 이범석 시장님과 모든 직원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청주는 더 커지고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2025년 8월 신문기사에 따르면 청주시 인구가 출생 관등에 힘입어 11개월 연속 증가하였으며 도시는 빠르게 변하고 있고 곳곳에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청주시정연구원에서 2024년 10월 발표한 청주시 균형발전사업 추진 현황과 개선 방안을 살펴보면 청주시는 2024년 통합 후 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신설하여 주로 청원군 지역을 대상으로 균형발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주시 균형발전 지표 분석 결과 흥덕구와 청원구가 양의 발전 수준을 보였고 상당구와 서원구가 음의 발전 정도를 보였으며 이 중 흥덕구가 지역 발전도가 가장 높고 서원구가 가장 낮은 발전 수준을 보였습니다. 청원구에는 오창과학산업단지를 비롯한 첨단산업 중심지가, 흥덕구에는 테크노폴리스와 복합문화지구, 상당구에는 도심권 행정중심과 관광 인프라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서원구에는 이런 대규모 개발이나 인프라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곳이 낙후된 곳은 아닙니다. 다만 시 성장 흐름 속에서 조금은 비껴서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서원구의 현실입니다. 서원구는 청주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산업, 문화, 교통 인프라에서 소외되어 왔습니다. 산업단지, 공공기관, 대형 상업시설의 입지는 대부분 다른 구에 집중, 생활 SOC 투자 규모 모두 4개구 중 가장 낮은 수준이며 도시 재생, 체육시설, 문화시설, 확충사업에서도 후순위입니다. 청주의 역사와 교육, 주거 중심 지역으로서의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주시 균형발전의 큰 흐름 속에서 정체진 구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2024년 구별 예산 편성 현황을 보더라도 청원구가 71억 3,900만 원으로 가장 크고 서원구가 23억 5,500만 원으로 가장 적었으며 사업 건수 기준으로 상당구가 31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원구는 16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균형발전은 행정의 숫자나 표가 아니라 도시의 온기입니다. 도시의 온기가 어느 한쪽으로 흐르면 그늘진 곳의 시민은 자연스럽게 외로워집니다. 한 구가 발전할수록 다른 한 구가 멈춰 있다면 그 도시는 결코 균형 잡힌 도시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두 가지 정책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소규모 단편적이고 단기 사업 중심으로 균형 발전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역의 발전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교육과 복지, 문화가 함께 어우러지는 종합적인 발전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둘째, 단순히 낡은 건물을 고치는 도시 재생 사업이 아니라 도서관 하나, 청소년 문화공간 하나, 작은 체육공원 하나가 시민의 행복과 자부심을 바꿉니다. 따라서 도시 재생 사업이 폭을 넓혀
생활 속 문화와 체육 공간을 늘려야 합니다. 서원구의 발전은 단지 한 구의 문제가 아니라 청주시 전체의 균형과 조화의 문제입니다. 사람이 모이고 웃음이 오가는 거리로 서원구를 다시 살아 숨쉬게 만들어야 합니다. 도시의 온기가 서원구에도 그리고 청주의 모든 구석구석에도 고르게 스며들어 흐르기를 소망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완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병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88만 청주 시민 여러분, 김영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범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복지교육위원회 송병호 의원입니다. 작은 정류장이 시민의 하루를 바꾸고 그 하루가 도시의 품격을 결정짓습니다. 오늘 저는 청주시 버스 정류장의 공공 디자인 개선 필요성과 예산 확보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매일 수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버스 정류장을 단순한 교통시설로 여겼지만 이제는 버스 정류장도 도시의 얼굴이자 시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공공공간으로 새롭게 바라봐야 할 시점입니다. 현재 청주시의 많은 버스 정류장들은 노후화, 디자인의 비일관성, 불충분한 정보 제공, 이용자 편의성 부족 등의 문제를 안고 있으며 특히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가 미흡한 구조가 많아 시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국내외 여러 도시에서는 이미 정류장을 도시 브랜드와 시민 안전, 환경 개선을 반영한 복합적 공간으로 발전시키며 변화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네덜란드 위트레흐트는 300여 개의 정류장 지붕에 초화류와 녹색 식생을 조성하여 미세먼지 저감과 생태계 회복을 위한 환경 개선에 앞장서고 있고 일본 도쿄는 정류장에 미니 도서관, 공공예술까지 결합해 정보와 문화 공간으로 확장했습니다. 국내에서도 스마트 쉘터를 도입해 시민 편의성과 도시 품격을 높이는 사례가 확산되고 있으며 전주시는 정류장도 전주의 멋이라는 슬로건 아래 한옥의 전통미를 살린 디자인을 도입하여 전주의 도시 정체성을 반영한 한지 조명, 전통 문양, 지역 예술 작품을 접목해 시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도시의 품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버스 정류장이 단지 버스를 기다리는 장소를 넘어 도시의 문화와 가치를 담아내는 공공공간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2025년도 청주시 예산안을 보면 교통 분야 전체 예산은 약 2,300억 원, 도로 분야를 제외하면 1,680억 규모로 편성되어 있으며 이 중 버스 승강장 설치 및 유지 보수에 책정된 예산은 단 15억 5천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전체 교통 예산의 0.67% 수준인데 이 예산도 대부분 노후 승강장 유지 보수, 기본적인 설치 작업에 국한되어 있으며 정작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 디자인 개선이나 편의성, 안정성 향상을 위한 투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산 편성에서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정류장은 단순한 시설이 아닌 도시 이미지와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공공가치의 투자 대상으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개선 방향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청주시 특색을 반영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공공디자인형 버스 정류장 개선 사업이라는 별도 예산 항목을 신설하여 중장기적이고 계획적인 정류장 개선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스마트 시티 인프라 예산과 연계한 예산 구조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미 청주시는 스마트 도로 교통체계 구축, 도시통합관제센터 확대 등 스마트 시티 요소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디지털 안내 시스템, 음성 안내, 환경 센스 등 스마트 기능을 버스 정류장에 접목시켜 기존 예산 내에서도 효과적인 개선이 가능할 것입니다. 셋째, 국비 및 도비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매년 생활 SOC 복합화 사업, 교통약자 편의시설 지원, 스마트 시티 챌린지 등 다양한 공모 사업을 통해 지방정부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주시도 이 기회를 활용해 외부 재원을 적극 확보해야 합니다. 넷째, 시민 디자인 공모와 민간 협력을 통해 효율적이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청주시가 시민 중심, 디자인 중심, 지속 가능한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청주시의 도시 철학이 담겨야 합니다. 버스 정류장 공공 디자인 개선 사업이 단발성이 아닌 예산에 반영된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청주시가 시민 중심의 디자인 도시로 도약하는 그 첫걸음, 버스 정류장부터 시작하기를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영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내숲 북이면 오군장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정영석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현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길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청주시는 SK하이닉스, LG화학, LS일렉트릭, 셀트리온 제약, 에코프로 등 국내 주요 산업을 이끄는 기업들이 입지한 산업중심 도시입니다. 이들 기업의 성과는 곧 지역의 자부심이며 청주 경제의 핵심 동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업들의 성장세와는 달리 지역 내 자영업과 소상공인 중심의 민생경제는 여전히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 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2024년 12월 기준 청주시의 자영업자 수는 약 9만 5천 명, 같은 기간 폐업한 개인 사업자의 수는 약 1만 4천 명으로 폐업률이 전체의 15% 정도에 해당합니다. 이는 지역 경제의 활력이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청주시에서는 위기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 육성자금, 대출이자 지원, 공목상권 활성화 등 여러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임대료,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소비심리 둔화, 온라인 쇼핑 확산 등 복합적인 이유로 자영업자들의 경영 여건은 여전히 녹록지 않습니다. 이에 청주시 주요 상장 기업의 성과금과 복지 포인트 등의 일부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은 지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경제 순환형 화폐로 시민의 소비가 다시 지역 소상공인에게 돌아가는 구조를 만드는 제도입니다. 현재 청주시에서는 청주페이라는 명칭으로 카드 또는 모바일 충전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사용 시 일정 비율의 인센티브 혜택도 제공되어 시민들의 참여율 또한 높습니다. 예를 들어 한 기업이 1,000억 원의 성과급 중 10%인 100억 원을 청주페이로 지급한다면 이 금액은 지역 내 음식점과 전통시장, 소상공인 매장으로 흘러들어가 지역 경제를 실질적으로 살리는 촉매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기에 그 일부를 근로자 동의하에 선택형 제도나 복지포인트형 제도로 도입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미 2020년 코로나 시기 도로교통공단, 해양환경공단, 한국농어촌공사 등 여러 공공기업들이 성과급의 일부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하였으며 사기업으로는 포스코가 2025년 임금 및 단체 협약에서 지역 소상공인 상생 지원 및 한국형 노상문화 실천 장려를 위해 지역사랑 상품권 50만 원을 지급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 제안은 단순히 기업의 복지 정책을 바꾸자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의 성과를 지역에 함께 나누고 그 혜택이 다시 지역 상권으로 순환되도록 하는 상생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일입니다. 청주시가 협력의 장을 마련하고 참여 기업에는 합리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기를 제안드리며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실질적인 정책 논의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 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 제97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회의 결정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전자 시스템 자료의 내용과 같이 10월 27일부터 10월 31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10월 30일 시정 질문을 위한 청주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으로 전자회의 시스템 자료 내용과 같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희부된 안건 심사를 위한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28일부터 10월 29일까지 일간 회의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겠습니다. 제97회 청주시의 임시회 제1차 본회 사내를 선포합니다.